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포인트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추계조사. 그럼 여기 보세요. 추계조사 하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조사는 순서가 취득가액은 뭐라 그랬어요? 매감 환기로 적어주잖아요. 매감 환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양도가액은 매감기고, 그래서 취득가액을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이 두 녀석은 반드시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뭐를 해줘야 돼? 계산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든. 그럼 계산 공제 공식은 어떻게 된다? 취공. 공제율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계산 공제를 해줘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이다.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해줘요. 이거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자, 그 다음. 자, 1번. 1번. 자, 1번. 추계는 어떨 때 쓴다?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1번. 매매계약서,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는 추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취득 당시 실지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번에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당시. 그럼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뒤바뀌었네요. 매감 환기 뒤바뀌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뭐가 뒤바뀌었어요?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순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이걸로 적었잖아. 매매사례가액. 그럼 추계했다는 거죠? 그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못 써요. 반드시 뭐다? 계산공제를 해줘야 된다. 뭐 감정가액으로 적더라도 계산공제 하는 거요. 기준시가로 적더라도 계산공제. 그래서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죠? 몇 프로? 3% 곱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예요.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계산공제액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 계산공제 취공. 공제율 3%.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4번. 환산가액을 물어보죠. 추계? 환산가액도 추계잖아. 그럼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쓰는 거야?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안 써요.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안 쓴다고요.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5번. 자, 어렵게 나왔을 때 5번 지문입니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가액.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환산가액을 적었죠? 그럼 추계했다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환산가액으로 적으면 계산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니까 1억이야. 두 개를 합쳐보니까 1억이야. 환산가액. 됐어요? 그럼 옆에 뭐가 따라붙어? 계산공제. 이거는 짜가 비용이죠? 그래서 실제 비용과 비교합니다. 실제 비용과 비교해. 실제 비용이 뭐다? 자본적 지출액. 실제 나간 돈이 양도비 비교해.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실제 나간 게 3억이야. 이렇게. 계산공제액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다? 1억.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쳐보니까 3억.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절세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요.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돼?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1억으로 가지 않고 3억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적은 경우. 포인트가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절세 방법,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옛날 이론 배울 때 계산을 한번 해봤잖아요.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큰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뭐 배웠어요? 필요경비 세 가지 배웠죠? 잘 봐요. 실거래가액으로 갈 때는 증명하는 거를 공제해 주죠? 이 애들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한다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개. 원칙은 실거래가액. 예외는 추계하는 방법.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들어가네요. 자, 1번. 자, 1번이에요. 기억. 자, 이거는 별표시. 언제나 출제되는 것. 기억, 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2월과세. 2월과세예요. 2월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요? 증여자 기준으로. 단 2월과세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예요. 수중자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2월 과세한다는 거죠? 몇 가지를 2월 과세한다. 양도세를 못 뛰어넘게끔 취득 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주는 거야? 증여자 거. 그 다음 보유기간은 늘려준다 그랬죠? 보유기간 뭐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은 늘려줘.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세 가지.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보잖아. 그럼 취득일은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취득일로 기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해줘요. 증여자 기준이에요. 수중자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틀렸네. 수중자를 뭘로 고쳐야 돼?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하면 보유기간이 짧아져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3년 따질 때 틀린 거예요.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시작한다고요. 기산. 틀렸죠? 아무리 기억 안 나더라도 이건 좀 기억날걸요. 2월 과세. 취득가액은 낮춰. 양도세 못 띄어먹게. 사람을 죽일 때는 다 죽이면 안 되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 자, 니은. 자, 니은은 포인트가 마다 등기가 불가능. 불가능이 나오면 등기된 걸로 봐줘요.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그럼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니까 장특공제도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아니단다. 틀렸네요.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린 거예요. X. 잠깐 불가능이란 말만 나오면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X. 자, 그 다음 디귿. 장특공제는 여러 번 취득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주죠.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한 번만 한다. 틀렸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고 뒤에가 틀렸네. 그냥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물가상승분. 그리고 디귿 옆에 적어요. 디귿 옆에 이 장기는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국외가 들어가면 국내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 국외 거는 안 해준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어봤을 때만 국외 거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리을로 돌아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은 항상 원칙이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근데 뭐가 나와? 상속. 상속이 나와요. 상속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절대로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지고, 상속은 세율을 물어볼 때만 뭘로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이 나오면 장기는 일반 상속은 피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상속 개시일로부터. 피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네. 그러니까 5. 피가 붙으면 안 돼요. 뭐를 물어볼 때만 피가 붙어야 돼. 세율. 보유기간을 눌려줘. 상속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둘 다 피가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가 안 붙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틀린 지문이에요. 장특공제니까 옳은 지문. 그래서 리을이 만약에 세율 계산시 그러면 틀린 지문이요. 자, 그 다음 미음 반드시 알아야 돼. 별표시 개정법.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가 아니에요. 주택 상가 토지면 틀린 지문. 그럼 몇 개? 2개 이상. 자, 2주택 이상은 올해부터 장특공제를 배제하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OX 5 개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다? 옳은 것. 뭐가 올라요? 리을. 리을 옳죠? 미음도 옳고. 나머지 다 틀렸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답이 2번이에요. 제가 불러주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 수정사항 보지 말라고요. 헷갈리니까. 알아들었어요? 제가 불러주는 게 정확한 답이다. 수정사항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15번의 답은 2번. 수정하지 말고 그냥 풀자고요. 헷갈리니까. 이거 볼랴 수정사항 볼랴 집중력이 분산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물어보죠. 딱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야. 기초비용이니까. 16번. 16번으로 올라왔어요?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기초비용이니까. 자, 1번.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소득별로. 자산별로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그러니까 소득 종류별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각각 얼마를 공제한다. 250.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금액에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금액에서. 양도 차익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소득 종류별은 소득 종류별을 줄여서 소득별이에요. 소득별은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이렇게 하죠. 그럼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250. 250이 한도요. 연. 1호 소득이 뭐예요? 기타 사상까지. 2호 소득은 주식. 3호 소득은 파생. 이렇게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내 것도 해주고 국외 것도 해줘요. 이렇게 다 해줘. 미등기 빼고. 그럼 국외 거는 별도로 계산하죠. 이렇게. 그러나 개정법이 있어. 이 파생 상품은 250이 아니라 합쳐서 연 250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 상품은 500이 아니라. 그럼 이제 500,
국외권은 파생상품은 세금 그 계산을 강화시켰어요. 한도가 얼마라고요? 250. 그럼 토탈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1,500이 아니라 1,250을 한도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국내 거를 하되 합산해서 연 얼마만 해준다고? 250만 원. 나중은 나머지는 따로따로. 자, 그래서 1번 보라고요. 자, 종류별이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소득과 여기가 몇 하수단? 1호 소득.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소득과 주식은 따로 빼죠. 주식 소득 그리고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기타 자산 소득과 1호 소득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참고로 알아야 돼요. 파생상품은 연 500이 아니라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250만 원을 한도로 해요. 나머지는 그냥 항상 국내국에는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2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거주자 나왔네.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6번에 2번. 아, 자, 2번이 아니네. 그죠? 자, 여기서 저 16번 한번 볼까요? 5의 X예요, 이거. 5. 맞는 지문이에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고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득 자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소득 자별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득별로. 구체적으로 소득 종류별로. 소득별로. 소득 자별하면 안 된다고요. 소득별로. 5예요. 5. 자, 그 다음 3번.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럼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모든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해줘. 안분해서 개인별로 계산함으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거요. 개인별로.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자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고하죠. 그럼 공동소유자는 각자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다?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옳은 지문 5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공동소유는 마지막 줄만 보면 돼요. 소유자 각각 연 250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소유는 포인트가 뭐다? 각자 연 250.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미등기네. 미등기만 안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예요. 미등기는 모든 미등기는 뭐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5. 딱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감면소득과 일반소득이 섞여 있죠. 감면소득과 일반소득이 섞여 있을 때는 뭐를 먼저 공제한다? 감면소득 외의 양소소득금액을 먼저 돼 항상 뭐다?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되 먼저 공제한 거는 항상 뭐다? 순서대로. 연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줘요. 그래야 둘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반드시 감면소득이 들어있으면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한다. 일반소득을 법조문으로 뭐로 만들어요? 외의소득.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6번은 전부 옳은 지문이에요. 전부 옳은 지문이라고요. 틀린 지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옳은 지문이라고요. 정리됐어요? 전부 옳은 지문이다. 16번은 전부 옳은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근데 미등기잖아. 4번은 미등기잖아요. 4번은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럼 전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하나 틀린 지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등기잖아. 포인트가 미등기잖아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든 상가든 건물이든 미등기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는.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에요. 전부 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다. 그래서 정답 없어요. 다 옳은 지문이다. 자, 17번. 자, 17번은 이제 뭐를 물어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이 물어보네요. 틀린 것. 기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항상 장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양도 차익과 관련이 있죠? 빼거나 곱한다. 왜 틀렸어요? 가액. 양도가액 틀렸잖아요. 양도가액을 뭘로 고쳐야 돼? 양도 차익에 곱하는 거예요. X. 그 다음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뭐만 내준다? 장토공제는 토건조,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요. 뭐가 빠졌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잖아요. 그럼 미등기는 안 해주고. 그래서 니은도 X. 뭐가 빠졌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어요.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X. 자, 그 다음 틱은 3년 이상 등기됐죠? 상가. 상가 해주잖아요. 적용된다. 3년 이상. O의 X다. O. 자, 그 다음 리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해줘요? 8%.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준다? 3년 이상. 그럼 2년 6개월. 몇 개월 모자라요? 6개월 모자라네. 그러니까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데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공제해줘요? 80%. 그럼 최저 몇 프로? 최저 24. 최대 80%까지 공제해줘요. 꼭 알아야 돼. 공제율 이거. 83, 24. 10년 이상은 한도가 80이라고요. 고가주택. 그럼 나머지 이거를 뺀 나머지는 최저 10, 최대 30, 일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공제가 들어가죠? 1번은 고가주택, 2번은 나머지 상가 토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공제 방법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로 각각 공제 계속 해준다는 뜻이에요. 각각.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리을은 O다 X다. X. 3년이 안 되니까 적용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미음. 미음 보자고요. 뭐와 뭐를 팔았어? 토지와 주식. 토지와 주식 받았죠? 그럼 여기 토지는 몇 호 자산? 1호. 주식은 2호 자산이잖아요. 근데 뭐 났어? 손해 결손금. 그럼 더하기 빼기 해야죠?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통산. 그럼 통산. 합산 더하기 빼기. 그래서 같은 자산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이 손해나면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주식은 1호와 합산할 수 있어 없다? 없다. 토지와 주식이잖아. 합산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주식은 1호 소득에서 빼기를 못한다고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요. 그래서 주식은 토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합산하지 아니한다. O의 X예요. O. 그럼 틀린 게 몇 개예요? 자, 뭐가 틀렸어요? 니은, 기역, 니은. 그리고 또 하나 리을.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미음 잘 봐요. 미음 별 하나 딱 붙여요. 요즘은 토지와 건물이면 같은 자산이죠? 이럴 때는 합산한다로 베끼는 거예요.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이면 1호끼리는 합산한다로 바뀐다고요. 주식이니까 합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8.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또 나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에 속지 말자. 차익 맞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상가. 자, 상가는 1년에 몇 프로씩 해줘? 이거는 1년에 3%. 얘는 1년에 몇 프로? 8%. 38. 이렇게. 그러니까 12년. 36이 아니라 최대 몇 프로? 30. 맞죠? 1년에 3%. 36이 아니라 최저 10에서 한도가 30이에요. 3단, 8단만 알면 되잖아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보유기간 또 나왔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자, 쭉 읽으면 역시 뭐다? 2월과세. 2월과세의 포인트가, 그럼 여기 보세요.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죠? 증여자 기준. 증여자 기준이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2월과세죠? 그러니까 증여한 맞잖아요.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증여한,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4번 반드시 알아야 돼. 4번 조정대상 지역이다. 2주택이다. 그럼 먼저 판원하는 장특공제를 올해부터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틀렸네.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법이에요. 2주택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70%는 미등기죠? 70%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그럼 미등기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잖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둘 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4번밖에 없네. 개정법. 자, 그 다음 19번 세율. 별 표시 딱 해요. 별 딱 붙이고 별. 자, 세율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2년 이상.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뭐를 물어보는 거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해주죠. 근데 세율에서 폭탄 매겨 기본 세율이 뭐다? 16에서 50이야. 여기다 지정지역은 10을 더 더해버려.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에 있을 때는 26에서 최대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62까지 간다는 겁니다. 10을 더하면 26에서 62. 그래도 맞는 거예요. 더한. 그럼 최종이 뭐다? 26에서 62. 그래도 맞는 거라고요. 그럼 뒤에 지문이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조정대상 지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뭐예요? 분양권. 분양권이죠? 지위. 자, 2번은 좀 옆에 좀 적어주세요. 뭐가 좀 빠졌네요. 그죠? 이거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옆에 적어요. 50%를 적용한다. 요렇게. 그래서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50%를 적용한다. 괄호가 중요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합원 입주권은 50% 안 써요.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적어야 돼요. 50%를 적용한다. 단 대통령령. 이거를 이제 토요일 날 정리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인 경우는 제외한다. 50%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원칙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몇 프로 적용한다? 50%.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2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통령령이 뭘까요? 첫 번째,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았어.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는 50을 적용 안 해요. 무주택자. 그 다음 다른 분양권이 없어.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는 50%를 적용 안 해요. 제외니까. 그 다음 연령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50%를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지문이 길 수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 다른 분양권이 없어야 되고 연령은 30세 이상. 30세가 한다면 결혼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50%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2번을 정리할게요. 일단은 2번은 50%를 적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네요. 조정대상 지역 몇 주택이다? 1세대 2주택.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에요. 보유기간이 주택은 1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로 가죠?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두 개는 몇 프로를 더한다? 10을 더한. 그리고 다만 10을 더하기 싫으면 뭐를 하라? 장기임대 사업하라. 그러면 10에서 제외해요. 자, 그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이죠. 이번에는 몇 주택? 3주택. 반드시 몇 년 이상이야? 1년 이상이에요. 주택은 1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2에 이번에는 몇 프로를 더 더해? 20 더하기 싫으면 뭐하라? 장기임대 사업하라. 제외.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답은 5번. 아까 설명했죠? 세율 보유기간은 원칙은 취득일에서 양도일이죠. 근데 뭐가 나와? 상속.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이거 피. 보유기간을 늘려줘요. 피가 붙어야 돼. 피가. 그래서 피상속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피가 안 붙었네. 피상속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잠깐 피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단 5번 지문이 세율이 아니라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 거주자인 갑은 상속받았네. 드디어 상속받았어요. 돌아가신 분은 몇 년 보유하다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나요? 3년. 그리고 상속인은 6개월 되는 날 6개월 보유하다 팔았죠? 사례 문제네. 그럼 돌아가신 분은 몇 년 보유하다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3년. 그리고 이제 상속받았네. 그럼 상속인은 몇 개월 보유하다 팔았다? 6월. 그럼 보유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보유기간은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피로 따지니까. 자, 그럼 대상이 뭐예요? 이거 토지. 그럼 2년 이상에 들어감으로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6에서 41을 적용하네요. 6개월로 잡으면 이렇게 50% 세금 폭탄 안 때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2년 이상이니까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50 하면 틀려요. 6개월로 가면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세율은 이렇게 되죠? 그러나 장기는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냥 6개월이에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럼 이러는 경우 장특공제를 안 해주겠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장특공제도 해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일단은 6개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월로 보니까 1번 장특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6개월로 봐요. 피 안 들어가. 그 다음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보유기간 안 따져요.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그럼 세율은 50%가 아니라
2년 채웠으니까 뭐다? 6에서 42.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6에서 42. 이런 거를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6에서 42. 틀렸죠? 자, 그 다음. 그럼 4번. 상속받았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팔았잖아요. 팔아서 상속받아서 양도했죠? 그럼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양도가액 10억. 그럼 상속받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제로잖아요. 상속이나 증여는 취득가액이 제로죠. 그럼 제로로 신고하면 세금 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없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취득가액을 만들어줘요. 알아들은 취득가액이 원래 뭘까요? 시가야. 알아들었나요? 죽은 날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전후 따져서 정확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준 게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무슨 법? 상속세 증여세법. 평가한 가액이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시 부담만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죠? 세금은 뭐만 공제받아요? 취득세, 과거에 등록세만 공제를 해줘.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요.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5번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아요. 뭐만 공제받아? 세금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거의 등록세. 기본적으로.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21번 미등기. 자, 개정법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한 거, 미등기 전매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불이익을 준다. 1번. 자, 미등기죠?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원칙은 비과세다. 틀렸죠?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므로.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가 아니라 빚자를 지워줘. 지워야죠. 과세된다. 미등기는. 등기되고 팔아야 돼요. 빚자를 지우고. 자, 2번 개정법 별 딱 붙여요. 이거.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니하고 미등기했다는 거죠. 이거 뭐 당했다? 수용. 상속받은 부동산이 수용됐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그럼 올해부터는 바로 뭘로 본다?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건 작년답이에요.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당할 때는 등기 안 하고 넘기면 70% 뺏어가 버려요. 올해부터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미등기로 본다. 아니한다. 틀린 거예요. 개정법. 자, 3번.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둘 다마다 받을 수 없다. 둘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앞에는 없다. 뒤에는 있다. 틀렸네요. 둘 다 없다. 있다를 뭘로 고쳐? 없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도 조심해야 돼요. 단기는 1년 안에요. 1년 안에 파는 거는 바로 뭐다? 미등기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래서 단기를 뭘로 고쳐야 돼? 장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단기를 얘기해요. 장기를 얘기한다. 장기 1년 이상.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본다로 바뀌어요. 장기 단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죠? 이거 뭐예요? 무허가 주택이잖아. 허가를 받지 않아.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이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가능한 거니까 미등기로 안 보니까 등기된 걸로 봐서 이 지문이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옳은 지문. 불이익을 안 준다고요. 불가능한 거. 비과세 해줘요. 감면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그 다음 22번. 결손금 통산이네. 최상급 문제예요. 자, 항상 손해난 거. 손해난 거를 약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 그럼 손해났잖아요. 그럼 해당 연도. 해당 연도는 1억끼리 더하기 빼기 하죠? 2억끼리 더하기 빼기. 사모소득. 사모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합산한다고요. 통산. 1호 자산은 뭐예요? 기타 자산까지. 기타 자산까지가 1호. 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 2호는 뭐다? 주식. 3호는 뭐다? 파생상품.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통산하죠? 단 2호는 1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자산끼리만. 그래도 손해가 나. 그래도 손해가 나. 포인트만 알면 돼. 그래도 손해가 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 이거 양도세예요.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손해나는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이 날 수도 있죠. 내년에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래도 투기 목적은 올해 손해나면 올해 끝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이것만 알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자, 22번. 봤어요? 자, 22번. 1번. 22번 들어가요. 양도 차손은. 양도 차손. 손해났죠? 처음에는 뭐다? 여기 보세요. 1호끼리도 더하기 빼기 할 때 처음에는 같은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에. 알아들었나요? 같은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에 합산한 후 그래도 미공제분, 그래도 결손금이 남아있죠? 그럴 때는 다른 세율에 더하기 빼기 합니다. 왜 틀렸다? 합산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합산한다. 첫 번째 손해난 거는 같은 세율끼리 합산해요.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세율끼리 합산한다. 아니한다. 틀린다.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이 결손금은 어디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소득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합산하고 미공제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또 양도 차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합산한다. 양도 차익을 뭘로 고쳐요? 양도 소득 금액. 자, 그 다음 2번. 토지 1호 자산이죠? 토지는 1호잖아. 양도 차손은 지상권. 몇 호 자산이야? 1호. 이거 1호 소득 1호. 같은 자산이잖아. 그럼 그래서 토지와 지상권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지대로 나왔죠?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호 같은 자산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세율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이 났잖아요. 그죠? 결손금은 종합소득, 퇴직금액에서 이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소득에서는 이거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잖아요.
이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양도소득과 관련이 없죠? 이거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에서만 더하기 빼기 한다.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종합소득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은 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없다. 없다에 없다. 자, 그 다음 4번. 2018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소득이 2월자가 들어갔네.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2월 내년 이익에서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나왔다. 골프 회원권 무슨 자산? 1호 자산. 같은 자산이죠? 같은 자산끼리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정리 들어가요. 자, 1번은 5다 X다. X. 그 다음 2번 5. 그 다음 3번 X.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5예요. 알아들었나요? 없다니까 5가 되는 있다 하면 X예요. 없다니까 5. 그 다음 4번은 2월차가 들어갔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 그 다음 5번도 뭐다? 5. 4번이 뭐다? 2월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X. 그 다음 5번은 있다. 5번은 뭐다? OX. 5. 틀린 게 몇 개 몇 개예요? 1번과 4번.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복잡하게 강의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같은 소득끼리만 통산한다. 이게 중요한 거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은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걸 두 번째는 2월자가 들어가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출제되는 거는 두 개예요. 같은 소득끼리는 합산한다.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출제되는 거는 두 개예요. 제가 복잡하게 좀 설명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과 4번. 복잡하게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거 한 지문 떴어요. 이번에 이거.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1호 소득이 뭔지 알아야 돼. 기타 자산까지. 주식은 따로 계산해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통산한다. 합산한다. 그럼 손해가 나죠?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없다. 자, 그 다음 23번. 자, 23번으로 들어가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숫자가 등장했네. 드디어 숫자. 2012년 1월 20일 가격. 2012년에 딱 밑을 긋고 얼마에 취득했다? 3억. 자, 그 다음 누구에게 증여를 한다? 배우자의 밑을 긋고 배우자. 언제 증여했다? 16년. 얼마에 증여했다? 평가하니까 8억 원. 그리고 을은 언제 매도했다? 18년. 2018년 병에게 얼마에 팔았다? 10억. 이거 그러니까 배우자가 등장하니까 무슨 지문이다? 무슨 지문? 2월 과세. 2월 과세잖아요. 증여 후 양도했다. 몇 년 이내에 양도한 거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러니까 어떤 줌마가 물어봐. 어디 5년이 찍혀 있어요? 계산 나는 거요. 5년. 12년에 취득해서 2016년에 증여했고 하도 많이 했어.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거 이렇게. 그럼 16년에 증여받아서 18년에 팔았으니까 5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럼 이 지문은 2월 과세예요. 배우자. 그럼 얼마에 취득했어요? 얼마에? 3억. 그 다음 증여하니까 8억으로 띄었네. 얼마에 팔았다?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 10억. 그럼 양도세 을은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8억.
8억 계산하죠. 원칙이죠. 취득가액이 8억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2억. 그럼 양도세 왕창 띄어먹잖아. 원래 3억인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몇 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를 빼주는 거야? 3억. 그래서 7억 남은 걸로 계산하겠다.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럼 여기 봐요.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어준다? 3억. 3억. 그리고 보유기간은 늘려주죠? 보유기간은 역시 누구?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장기와 세율. 이거 세 개 그대로 나왔잖아요. 증여자 기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중요한 거는 을은 무슨 세금 내?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 증여세. 그리고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세.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이거 증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증여를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알아들었네. 증여를 인정하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수중자. 그래서 수중자가 병에게 판 걸로 본다. 증여를 인정해요. 그래서 수중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증여를 인정함으로 증여세는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여세는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증여를 인정함으로 양도세는 수중자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가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자, 1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수중자. 을. 수중자예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중자가 책임져 혼자. 2번. 장특공제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된다. 그럼 여기 봐. 여기서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잖아. 12년부터 따지는 거예요. 12년부터. 그럼 3년 훨씬 지났죠? 적용된다. 아니 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 양도차익계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3억이다? 3억. 8억은 양도세 띄어먹으니까 3억 원이다. 자, 그 다음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 계산 시 세액 공제된다. 틀렸죠? 틀렸잖아 벌써. 뭐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거야. 이 지문이 들어가야 돼. 밑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공제한다니까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납부세액 계산 시 벌써 틀렸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틀렸죠? 납부세액을 뭘로 고쳐? 양도차익. 세액공제를 뭘로 고쳐? 필요경비. 자, 그 다음 5번. 갑과 을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길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지 아니한다. 왜 없어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인정하니까 을이 병에게 판 걸로 봐요. 을이 병에게 판 걸로 보되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지금 그래서 뭐 끝났어요? 2월 과세. 이 칠판 지우지 마세요. 지우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해 말고 우회 양도. 부당예의 계산 부인으로 돌아가요. 쉬었다가. 자, 잠시 쉬었다.